야, 여러분, 오늘 태조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세요. 오늘 얘기 진짜 재밌거든요. 자, 오늘 주제 들어갑니다. 테슬라 킬러. 들어보셨죠? 테슬라를 죽이겠다고 등장한 전기차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테슬라 킬러라고 불렸던 차들 중에서 진짜로 테슬라를 위협한 차가 단 한 대라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조용히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바로 소니랑 혼다가 손잡고 만들려고 했던 전기차 브랜드. AFEELA 아필라입니다. 소니 플러스 혼다 아필라? 이게 무슨 조합이야? 일단 이게 어떻게 탄생한 프로젝트인지부터 얘기해야 해요. 2022년이에요. 당시 전기차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전기차 하면 무조건 성장, 무조건 미래, 무조건 투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그 시기에 소니랑 혼다가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 줄여서 SHM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근데 이 조합이 생각해보면 진짜 흥미롭거든요. 혼다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엔진, 샤시, 안전 시스템 이런 거 만들어 온 정통 자동차 메이커예요. 반면 소니는요,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TV, 카메라, 헤드폰, 우리가 소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자제품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근데 이 두 회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요? 얼핏 들으면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논리가 있어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랑 달리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이 핵심이에요. 테슬라가 왜 강한지 생각해보면 차 자체의 퍼포먼스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율주행 같은 기술들이 핵심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니의 AI랑 엔터테인먼트 기술력 플러스 혼다의 제조 신뢰성을 합치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 바로 AFELA1 아필라1이라는 럭셔리 세단이에요. 아필라1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프로토타입 공개됐을 때 업계 반응이 꽤 뜨거웠어요. 차 안에 고급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고요. 실내에는 몰입형 디스플레이가 가득했어요. 거기다 소니 특유의 기술을 살려서 차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드라이빙이 끝나면 차 안에서 PS5 켜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되는 거예요, 이제. 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는 흐름이니까요. 스펙도 남달랐어요. 혼다의 엔지니어링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고 소니의 AI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노하우를 접목한 프리미엄 전기 세단. 가격은 약 9만 달러, 하나로 대략 1억 2천만 원 선이었고요. 생산은 혼다의 오하이오 공장에서 한정 생산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배달 목표 시점은 2026년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당연히 테슬라 킬러 등장했다고 난리를 친 거죠. 소프트웨어는 소니, 하드웨어는 혼다, 가격대는 테슬라 모델 S 경쟁군. 이 정도면 진짜로 뭔가 되겠다 싶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2025년 3월 25일 사망 선고, 2026년 3월 25일 SHM은 공식적으로 아필라 1세단 개발 중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획됐던 SUV 모델도 함께 취소돼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결정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복선이 있었거든요. 불과 2주 전인 3월 12일에 혼다가 자사의 정기화 전략 전체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수요 둔화, 비용 급등, 시장 상황 변화를 이유로 다가온 여러 전기차 프로그램들을 통째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SHM 입장에서는 혼다의 핵심 기술과 생산 인프라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SHM 입장에서는 혼다의 핵심 기술과 생산 인프라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SHM 측은 공식 발표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고 밝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예약금을 이미 낸 초기 구매자들에게는 예약금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고 합작 법인 자체의 미래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4년 만에 2022년에 야심차게 출범해서 2026년에 조용히 퇴장하는 거예요. 아필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이게 아필라만 겪는 특수한 상황이냐? 아니에요. 아필라의 실패 배경에 깔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 수요 둔화. 한때 전기차는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다들 흥분했잖아요. 근데 막상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충전 인프라 부족, 주행거리 불안, 높은 가격이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2024, 2025년 들어 이 수요 둔화는 거의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문제예요. 둘째, 고금리 환경. 금리가 높으면 대출받아서 차 사는 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9만 달러짜리 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1억이 넘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고금리 환경에서 소비자들한테 팔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셋째, 기존 강자들의 경쟁 심화. 테슬라는 이미 공고히 자리를 잡았고 거기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BYD 같은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데 신생 브랜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테슬라 킬러 명예의 전당, 아니 불명예의 전당.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돌아봅시다. 아필라 전에도 테슬라 킬러라고 불렸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피스커 오션, 피스커 오션, 피스커 오션. 피스커는 헨릭 피스커라는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가 두 번째 도전으로 만든 회사예요. 첫 번째 피스커는 피스커 카르마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로 화제를 모았는데 그게 망했거든요. 근데 포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두 번째 도전을 해요. 그게 피스커 오션이라는 SUV예요. 솔라루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 처음엔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생산 지연이 이어지고 품질 문제가 터지고 결국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2024년에 파산했어요. 피스커는 딱 두 번 다 같은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패러데이 퓨처, 패러데이 퓨처와 FF91. 이건 진짜 전설적인 사기극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에요. 패러데이 퓨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FF91이라는 하이퍼 럭셔리 전기 세단을 예고했어요. 테슬라를 압도하는 성능, 미래지향적 기술, 화려한 발표 행사. 처음에 업계가 술렁였죠. 근데 실제로 소비자에게 인도된 차가 100대도 안 돼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고 온갖 내부 분쟁과 재정 문제가 이어지다가 회사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로드스타운 모터스, 로드스타운 모터스의 엔듀런스, 로드스타운 모터스의 엔듀런스는 전기 픽업 트럭이에요. 당시 전기 픽업 트럭은 완전히 블루오션이었거든요. 픽업 트럭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약 수가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월스트리트도 흥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전 예약수를 부풀린 정황이 나왔어요. 주행거리 스펙도 과장됐고요. 공장을 매각하고 결국 파산, 엔드 오브 스토리. 루시드 모터스와 루시드 에어 루시드는 그나마 다른 케이스예요. 루시드 에어는 실제로 출시됐고 성능도 진짜로 뛰어나요.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능가하는 수치를 기록했고 럭셔리 세단으로서의 완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판매량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루시드는 꾸준히 판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장 전망도 계속 하향 수정됐어요. 테슬라 킬러는커녕 생존 자체가 과제인 상황이에요. 리비안이 R1T와 R1S 리비안은 R1T 픽업 트럭과 R1S SUV로 등장했어요. IPO 당시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으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포드나 GM을 넘어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마존도 투자한 회사고 디자인도 좋고 제품 완성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생산 속도를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난제예요. 테슬라를 위협하기엔 아직 멀었다는 게 현실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짚고 가야 해요. 왜 다들 테슬라를 무너뜨리겠다고 나섰다가 하나씩 쓰러지냐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로 차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무선 업데이트로 차의 성능과 기능을 계속 바꾸고 개선해요. 차를 사고 나서도 차가 진화하는 거예요. 이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충전 인프라,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깔아놨어요. 전기차에서 충전 인프라는 내연기관차의 주유소만큼 중요한데 이걸 남들보다 훨씬 먼저 훨씬 촘촘하게 구축한 거예요.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브랜드 충성도. 테슬라 오너들의 브랜드 애착은 거의 애플 유저 수준이에요. 단순히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라는 브랜드와 그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충성 고객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필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필라의 조용한 퇴장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점점 메인스트림 자동차 시장과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전기차는 특별하고 혁신적인 카테고리였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생 브랜드가 혁신만으로 시장을 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혁신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생산 능력, 자금력, 브랜드 신뢰, 서비스 네트워크, 충전 인프라, 원가 경쟁력. 이 모든 걸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필라를 포함한 수많은 테슬라 킬러들이 몸소 증명해 준 거예요. 오늘 태조 채널에서 아필라 이야기 정리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배경이 깊죠? 단순히 소니 혼다가 전기차 포기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전기차 업계 전체의 구조적인 흐름이 담긴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진짜 흥미로운 비즈니스 뒷얘기들 계속 가져올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이오